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2달 전쯤에 저에게는 친언니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정말 각별하게 지내온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언니의 남자친구분은 평소에 언니가 저에게 종종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이름과 성격만 대략 알고 있었을 뿐 직접 만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언니가 예전부터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인사도 시켜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 서로 시간이 맞아 자연스럽게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식당에 앉아 이것저것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언니 남자친구분이 생각보다 무척 다정하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진중하시더라고요. 대화 중에 언니가 제 얘기를 조금 꺼내자 언니 남자친구분이 제게 혹시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별다른 사정 없이 그냥 솔직하게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그러면 제 주변에 좋은 사람 있는데 혹시 소개팅 해볼래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언니도 옆에서 이 사람이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좋아서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라고 거들어 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 언니에게 언니 남자친구가 평소에 얼마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챙겨주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상대방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말하는 태도도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함께하며 저 역시 이런 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라면 아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남자친구분이 저를 괜찮게 봐주시고 이렇게 소개팅을 주선해주시겠다고 말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언니 남자친구가 소개해주겠다고 한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저보다 무려 6살이나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순간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도 나이 차이가 많아야 최대 3살 정도였거든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과는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막연히 6살 차이면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됐어요. 뭔가 공감대도 잘 안 맞을 것 같고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언니 남자친구에게 나이가 조금 걸린다고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언니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너무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한번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만나보기라도 해봐요. 사람은 실제로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마치 조언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또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옆에서 언니도 제 눈치를 살피면서 너무 부담스럽다면 굳이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했어요. 언니는 늘 저를 존중해주고 제 선택을 먼저 생각해주는 편이라서 그런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이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조금은 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회사만 봐도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도 정말 꼰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동료들이 종종 있거든요. 반면에 40대 후반이신 부장님 중에는 늘 젊은 직원들하고 격에 없이 소통하시고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조언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의 됨됨이나 대화 방식은 꼭 나이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느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제 선입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미리 닫아버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은 편하게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니의 남자친구가 저와 소개팅남 2사람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고 연락만 해보는 건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며칠 동안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척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소개팅남은 말투도 부드럽고 표현도 정중했어요. 저에 대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회사 생활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하나하나 대화를 이어나가 주더라고요. 간간히 통화도 했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이 참 괜찮은 사람 같다는 인상이 강해졌어요.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된다는 점도 점점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라면 10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 통하고 존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렇게 며칠간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반갑습니다. 연락만 주고받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니 느낌이 새롭네요. 같은 상투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인사 이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들렸는데 소개팅남이 제 외모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깨보다 살짝 더 내려오는 정도로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느닷없이 머리 더 길러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해요. 20대 중반이 넘으면 결혼을 생각하는 참한 여자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순간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요즘 커트머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 중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 다들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줬고 관리하기도 훨씬 편했거든요. 긴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것도 늘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사실 머리 자르려고 생각 중이에요. 짧은 게 제일 편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그러면 결혼하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랑 머리 길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그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적잖이 당황스럽고 솔직히 기분이 상했어요. 대화만 주고받을 땐 따뜻하고 열린 사람 같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지적하고 제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소개팅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소개팅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신고 간 신발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굽이 꽤 높은 구두를 신고 갔어요.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도록 청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키가 커 보이기도 하고 옷차림도 더 단정해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굽 높은 구두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소개팅남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음부터 나 만날 때는 이런 높은 굽 신지 마세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순간 속으로 이 사람이 대체 뭘 잘났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려 했지만 말투가 워낙 당연하고 훈계조라 점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면서 왜요? 저는 이런 신발이 편하고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소개팅남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여자가 굽 높은 신발 신으면 보기에 불편하고 뭔가 가벼워 보여요. 청바지에 굽 높은 신발은 별로 안 어울려요 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저를 더 짜증나게 한 건 우리가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서로 존댓말을 썼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고마워요. 당신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이야기했는데 막상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말을 확 낮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혹시 실수인가 했는데 아니더군요. 인사하고 몇 마디 하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반말로 말을 이어갔어요. 너 오늘 몇 시에 왔어? 너 이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존댓말로 저는 오늘 6시쯤 도착했어요 라고 답했는데 그 사람은 눈치도 못 채고 계속 반말로 이어갔어요. 마치 나이가 더 많으니 본인이 당연히 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그 신발 얘기를 계속하길래 짜증이 폭발하기 직전에 저는 굽이 높은 신발밖에 없는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멍청한 농담을 하듯이 그럼 우리 다음 데이트는 운동화 사러 가자. 운동화 쇼핑 데이트 어때? 라며 혼자 신나게 웃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황당하고 이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말이 막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뭘 아는 척 해야겠는지 근데 너 하이힐이 왜 생긴지 알아? 라며 뜬금없이 역사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지만 그냥 들은 척도 안 할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프랑스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서 귀족들이 복도나 구석에 아무데나 보리를 봤대. 그래서 여자들이 그 더러운 거 안 밟으려고 하이힐 신기 시작한 거야.
그게 하이힐의 유래야라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었는데 루이 16세 시절 이야기야라며 더 길게 떠들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지은 거 아닌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 표정이 순간 딱 굳더니 마치 본인이 무조건 옳다는 듯한 태도로 아니야. 루이 16세가 맞아. 내가 예전에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가이드한테 다 들은 거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더 이상 뭐라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때부터는 시선을 피하고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에 거품이라도 물 것처럼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진짜 이 자리를 당장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기대와는 달리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질과 자기 과시, 고압적인 태도로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안 보이는 세계사 강의를 한참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또 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자기가 저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마치 본인이 엄청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 20대라 뭘 잘 모르는 것 같아라며 운을 뗐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많다고 훈계하는 정도인가 했는데 말을 이어가는 걸 들어보니 정말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너는 아직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못 찾은 것 같아. 옷 입는 게 좀 애매하달까? 하면서 자기 눈에는 제가 엄마가 사다 준 옷만 입던 애가 이제 막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을 때의 어색함이 느껴진다나 뭐라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입은 청바지랑 구두를 한 번 더 후워보더니 봐봐. 지금도 그렇잖아. 오늘 내가 뭘 입고 나왔는지 좀 객관적으로 봐봐. 처음으로 혼자 옷 고른 것 같지 않니? 라고 듣기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지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합시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저를 바꿔주겠대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 진짜야. 네가 내 말만 잘 따라오면 내가 너를 부모님께도 떳떳하게 소개할 만큼 참하고 단정한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라면서 자기가 저를 어떻게든 교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언제 그 사람에게 내 옷차림이나 성격을 바꿔달라고 했나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가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뭘 그렇게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우월감 가득한 말투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요즘 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패션 감각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반화를 하더군요. 요즘 여자들 보면 다들 편하다는 이유로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 패션 감각이 너무 없더라니까. 특히 너처럼 아직 어려서 그런지 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한숨까지 푹 내쉬는 거예요. 마치 저를 가엾게 여기는 시선으로요. 그리고는 첫 만남에는 보통 치마를 입고 나오는 게 예의라고 하면서 왜 하필 바지를 입고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늘은 좀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자는 마음으로 청바지를 골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어요. 그 사람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따지고 비난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정점을 찍은 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쇼핑하러 가자. 운동화도 사야 하고 치마도 몇 벌 사야겠네. 그거 입으면 훨씬 여자답고 단정해 보여서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마음이 정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연애를 하러 나온 건지 패션 코디네이터를 만난 건지 모르겠고 제 스타일이며 가치관이며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태도가 정말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의 대꾸도 하지 않고 네 하고 건성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음에 연락 오면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기분이 상해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성격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부터 무례한 말을 들으면 바로 표정에 다 드러나는 편이고 필요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제 감정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순간적으로 이 만남을 주선해준 언니랑 언니의 남자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두 사람 모두 저를 아끼고 좋은 인연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해준 걸 제가 알았거든요. 혹시라도 괜히 자리를 험하게 만들면 그분들이 난처해질까봐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더 이어가는 건 의미도 없고
제 자존심에도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저 이제 일어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 사람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다소 놀란 목소리로 왜 화났어?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도대체 지금까지의 상황이 장난으로 보였던 걸까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소개팅 첫 만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면서도 웃고 있어야 하나요? 솔직히 기분이 좀 상했어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존댓말을 유지했어요. 정말 참을 만큼 참은 끝에 제 감정을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이 내뱉은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이 참 어리다. 그 말이 딱 떨어지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는 마치 제가 유치한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하는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사실은 어린 여자들 만나는 거 좀 꺼려했어. 근데 뭐 친한 동생 부탁도 있고 내가 카톡할 땐 그래도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만나본 거거든? 이 말을 얼마나 우월감에 젖은 목소리로 하는지 저는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마치 저를 부탁받아서 억지로 만나준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순간 입안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라도 대차게 받아치고 싶었어요. 그럼 당신도 나이 값 좀 하세요. 누가 만나 달랬어요?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싸움이라도 붙으면 제가 더 얽히고 피곤해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어요. 이 사람과는 오늘로 완전히 끝이다. 다시는 연락할 일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자존심이 마지막 남은 예의를 붙잡았어요. 더 말을 섞으면 분명히 제가 막말을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살짝 밀어두고 가방을 챙겨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정말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곧장 큰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솔직히 집에 가는 길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았고 그냥 택시라도 잡아 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느닷없이 소개팅남이 따라오더니 제 팔을 꽉 잡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왜 이러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 사람은 마치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차분한 얼굴로 또다시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여자는 무조건 연상인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 몰라? 그래야 인생이 편해져.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뭔가 대단히 잘못이라도 한 사람 취급을 하는 뉘앙스였거든요. 저는 그냥 이 사람 말에 대꾸하기도 싫어서 팔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은 기분이 상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나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얼굴에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건 무슨 자존감에 취한 사람의 자기 연민 섞인 협박 같았어요. 순간 진짜 욕부터 튀어나오려는 걸 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리라도 지르면 더 엮일 것 같다는 생각에 차라리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속으로 참을 인 몇 번을 되뇌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와중에도 절대 본인이 잘못했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를 설득해야겠다는 태도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내가 하는 말이 다 바른 소리인 줄 모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보면 내가 했던 말들이 100번 옳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그땐 이미 늦었을 거다. 라고 정말 입에 거품이라도 물듯이 단정적으로 말하더군요. 순간 저 사람 눈에 저는 아직 철부지라 뭘 모르는 어린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이제 30이 가까워지고 있고 제 나름 연애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미성숙한 애로 규정짓고 본인이야말로 유일하게 옳은 길을 아는 사람처럼 군다는 게 정말 역겨웠어요. 게다가 본인이 한 말은 모두 순전히 제 미래를 위한 조언이라는 듯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욱해서 이렇게 첫 만남을 엎어버리면 진짜 후회하게 된다. 이제 내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연애를 소꿉장난처럼 하면 안 돼. 나를 놓치면 분명 네가 후회한다라고 마치 제가 뭘 크게 저지른 사람처럼 훈계하더군요. 그 순간 이제 정말 상대하기도 싫다. 이대로 있으면 나도 참다 못해 폭발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있으면 분노가 터져서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억누른 목소리로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 가볼게요 라고 하고 더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이 식은 땀으로 다 젖은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분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연락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동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잘 것 같다는 예감이 들 만큼 최악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계속 나이 이야기를 꺼내며 어리다, 철이 없다, 생각이 짧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모습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끝마다 나이를 운운하는 태도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넘어갈까 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본인이 옳다고 우기는 모습으로 저를 몰아붙이길래 더는 물러서면 제 자존심이 다 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제 표정이 단단히 굳은 상태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자꾸 나이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34살이 무슨 대단한 나이인가요? 라고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에도 40대, 50대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정말 연차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데도 신입사원이랑 이야기할 때 나이 같은 건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젊은 직원들과 더 편하게 소통하시고 덕분에 팀 분위기도 좋고 성과도 훨씬 더 잘 나와요.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순간 잠깐 말을 멈추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참아왔던 말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한테 계속 어리다, 모른다 같은 말로 제 의견을 깎아내리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34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한참 어린 나이 아닌가요? 제가 어디 나이 많은 어른과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이렇게 꼰대 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그게 너무 낯설고 불쾌했어요. 그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더니 뭔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다 같은 말을 자꾸 꺼냈던 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을 놓치면 제가 후회할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여자에게 어필할 만한 매력이나 능력, 외모, 그 어떤 것도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능력도 매력도 하나도 안 느껴지는 분이 이렇게까지 남을 지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습이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예요. 저는 이런 저질스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 처음 봤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준 언니도 저를 좀 얕보고 무시한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제야 소개팅남이 말문이 막혔는지 저를 멀뚱히 바라보며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까지 보고 나니 이제 정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이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면 제 속이 다 문드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을 꽉 쥐고 저 이제 가볼게요. 오늘 정말 최악이었네요.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 뒤를 따라오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귀 기울일 가치도 없는 말이겠지 싶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똑바로 앞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던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당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자신 있게 적극 추천한 언니, 남자친구도 솔직히 의심스러워졌어요. 언니한테 꼭 얘기할 거예요. 언니가 그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가 지나가자 손을 번쩍 들어 세웠어요. 택시에 올라타서 문을 닫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얼굴이 다시 떠오를까 봐 눈을 질끈 감았고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는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마음이 진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이 이야기를 어디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그대로 쏟아내듯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내내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가 세상에 그게 진짜야? 하고 되물었다가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는 택시 안에서 울분이 터져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중간에 울컥해서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제 얘기를 다 듣고는 한참 조용하더니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바로 언니 남자친구에게 이 일을 다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지금 당장 그 놈번호랑 카톡이랑 SNS 전부 다 차단해.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혹시 전화 오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언니가 저를 정말 아끼고 걱정해주는 게 느껴져서 그 순간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혹시라도 소개팅남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나 싶어 긴장했는데 언니 목소리는 전날보다는 조금 차분했어요. 언니 말로는 언니 남자친구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그 소개팅남이 평소에는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말수가 적고 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모습만 보여서 참 좋은 형, 의젓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 남자친구도 이번에 처음 그 사람이 여자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는 걸 알고는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답니다. 평소 본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소개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언니가 너한테 이런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라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의 마음이 오히려 더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며칠 뒤에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랑 셋이 따로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만나자마자 언니 남자친구도 고개를 숙이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저를 좋게 봐주고 좋은 인연 만들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냥 제가 경험 하나 했다고 생각할게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도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는 계속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마음 상했을 걸 생각하면 하고 자꾸 사과하길래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이 일로 언니랑 오빠가 더 불편해지면 그게 더 싫어요 라고 했어요. 저녁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가 끝까지 우리가 사야 한다고 붙들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이미 충분히 마음 써주고 사과했으니 이 정도는 제가 하겠다고 우겼어요. 식당을 나설 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다음에 혹시 소개팅할 일 있으면 내가 100번 확인하고 소개할게 라고 하길래 웃으면서 이젠 당분간 소개팅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어요. 이번 일은 정말 황당하고 기분 나쁜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가 보여준 진심 덕분에 결국은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요.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나면 되지 하면서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좁고 오만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제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것처럼 깔보고 무슨 말이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사람은 분명 회사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직급이 조금만 높거나 연차가 더 된다 싶으면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 다 제멋대로 부리려고 하고 의견이나 기분은 신경도 안 쓰고 막 찍어 누르듯 대했겠죠. 그냥 본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네, 맞습니다 하고 고개 숙여야 만족하는 그런 부류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몇 번 봤는데 그 소개팅남도 똑같은 결로 보였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요. 차라리 그때 제가 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했으면 좋았을걸. 처음엔 어떻게든 예의를 지키고 자리 망치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으려고 했던 게 후회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지적질을 해대고 본인을 놓치면 후회할 거라는 둥,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둥,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둥 끝도 없는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며 바로 나올 걸 그랬어요. 밤에 잘 때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하는데 그 순간 이렇게 말해버릴 걸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특히 어린 마음에 욱해서 후회할 거다 같은 소리를 하던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르면 분해서 이불을 걷어차고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어집니다. 솔직히 그 사람 이름이랑 회사까지 전부 다 공개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이 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말로라도 다 풀어내고 나니까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야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 겪고 나서 다짐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 만나면 단 1초도 참지 말자. 제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는 애써 부드럽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고요.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어요. 나이 많다고, 경험 많다고 본인이 옳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에게 굳이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상대방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할 말을 꼭 다 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그날 이후로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제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부디 앞으로는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은 얼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유.